오른쪽 위쪽에 이쪽에 글을 띄워줄 테니까 거기를 보면서 내가 했던 부분을 쭉 따라가면서 이제 제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 다 읽어야죠. 그럼요. 이걸 중간에 뭐 나는 뭐 어떤 부분만 읽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못 찾겠더라. 그냥 쭉 읽어야 네, 되겠더라고요.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읽으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했던 부분들을 이제 뭐 체크해 보는 거지만 나는 일단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문제 그냥 쭉 읽어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서도 계속 지속되었지만 개화를 거스를 수 없는 대소로 자리 잡았다. 개화는 계물성무와 화민성속의 앞글자를 딴 개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들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피통치자는 뭔가 많이 계몽이 된다는 그 말 같고, 개항 이후 서양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이모군란 이후 다 들어본 것 같은데,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서양 정서의 규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인지라는 거,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또 계몽 같은 느낌. 이 개념에서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주권이기 때문에 주권이 들어온다는 것은 왕권 신수보다는 천부 인권에 대한 주장이고, 통치자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하는 의미로 담겼다. 국가를 좀 발전시키자.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이때 말하면 이 통치 방식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일법이 들어왔으니까 아마 독일법 중심의 어떤 법적 변화라는 그런 생각이 나한테 있고, 그런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고, 이게 개화의 주체가 왕이었구나.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에서였다. 뭔지 알겠고, 이제 왕이 중심으로 한 개화 이게 아니고 이제 왕의 역할은 개화에서 중요하지 않고, 개화에는 결국은 우리의 풍속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뿐 아니라 개인의 사역을 위한 것으로 표상이 되었다. 개인의 사역은 나의 사회 사역보다는 개인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약간 개인주의, 프랑스 혁명 이후의 개인주의 느낌이 들고,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유길주는 서유견문 들어봤고 저술하며 개화 개념에 더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내고자 했다. 개화에 부정적 이미지도 있었다는 그 말이 드는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후 간행된 대한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뭔지 알겠다. 왕이 중심이 아닌 국가 전체, 근데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에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방법론적인 지금 측면이네.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인식의 중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인식의 중거로 삼았기 때문에 중심이 서양이 중심이 됐다는 그 말이고, 우리의 민족의 주체성, 동양, 특히나 이제 대한제국이나 어쨌든 뭐 조선에 대한 주체성이 아닌 그 서양의 문명이니까 서양 철학이나 서양 과학이 중심이 됐다는 그 말.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 형성에 주목하며 문명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다.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에는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과학은 과학화,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의 태동기 때 발전했었던 그 서양 과학을 수용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과학과 철학 내가 올려줬었고, 과학과 철학은 함께 상호 보완이 돼야 되는데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서양 과학은 서양으로, 철학은 유학으로. 그의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과학과 철학은 함께 같이 가야 돼. 자국 철학 정치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생각을 띠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양 철학은 도덕이거든. 여기까지가 가였고, 나도 읽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EBS에 나왔던 거고, 음, 통합지문이라고, 음, 나지문은 음, EBS는 없지만은 음, 이와 비슷한
그런 걸 확장 지문. 오케이, 할게요. 말합니다.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는 아편 전쟁 이후였다. 이건 중국에 대한 거고,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청일 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 이게 과학 정신이라는 건데, 과학보다는 과학 정신, 과학 철학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옌플은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기술과 그 다음에 정신.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우와. 과학적 사유 하면은 과학 철학인데 그에게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는 정치적 변혁은 뿌리 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 과학 철학이 정말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과학 철학? 그는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고 파악했다. 인과관계가 과학이다. 이거는 과학의 촉인데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과관계를 통해서. 그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두슈에게 이어졌다.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정치를 과학의 근거? 이거 과학 만능주의 같은 것 같은데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고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통 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 전통 문화는 박살내고 서양 과학의 뿌리에 서서자. 이거 과학주의인데 과학 만능주의.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천두슈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과학의 연구 방법이면 예능법, 귀납법 이런 걸 말하는데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최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다. 이건 과학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이 과학을 이렇게 사용한 비극으로 이끈 것은 과학을 사용한 놈들이 잘못이지 과학 자체는 잘못이 없다. 한편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진 마이는 통제되지 않는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한 후 이게 바로 오펜하이머 같은 그런 거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다. 과학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거고 아까는 과학이 다다 이렇게 말한 거고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인생관의 문제에서는 과학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결국은 과학은 과학이고 철학은 철학이다.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 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 결국은 전통적인 도덕관 또는 전통적인 그 문화의 전통적인 세계관 뿌리 박힌 세계관의 전통을 다시 부활시켜야 해서 과학과 그다음에 철학은 결국은 한쪽이 우세하다보다는 양쪽 다 같이 맞습니다. 따라가야 한다는 그 말. 네. 자, 여기까지. 네. 그런데 뭐 뭐? 말해줄 거 없어요? 지금 근데 내가 이제 한번 마치 쭉 원장님이 난 하면서 내 생각을 쑥쑥 집어넣으면서 그 다음에 그냥 쭉 읽었어. 근데 하나도 뭔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어.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원장님이 지금 이거 이제 글 전체를 응.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는 입장에서 응. 마치처럼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걸 했고 이 사람은 이런 걸 했고 응.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응.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원장님이 저한테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응. 막상 그런데 우리 학생들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지 않죠. 잠깐만. 속도 내가 지금 읽었던 게 지금 6분 30초 정도에 읽었거든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6, 7분 사이 하는 거예요. 눈으로 읽었을 때. 난 근데 말로 하면서 읽었는데.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어. 네, 문제까지 푼 시간이 응. 한 10분 정도 다 합치면은 10분 정도에 다 풀어야겠네요, 싹 다. 그럼 지금부터 국어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이렇게 읽잖아요. 강의하기가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하지만은 문제 풀 때는 빨리 풀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내가 오늘 빨리 가다 내가 오늘 영어 늦게 수업할 때도 내가 풀었던 거 20분 만에 풀었지만 수업할 때는 길었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가르치는 사람 입장이 예,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읽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읽어 나가는 방법은 뭐 근데 딱히 뭐 이거는 있나? 국어 선생님들이 딱 이렇게 학생들한테 제시한 이런 방법이고 만약에 원장님이 수험생이다. 지금 수험생 입장을 제가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수험생의 입장이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빨리 읽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당연히 나옵니다. 뭐 갑자기 뭐 계물 성무가 뭐냐 화민 성소고 뭔가 넘어가야죠. 뭐 그냥 넘어가야 돼요. 개항 이후 개항 이전 뭐 이 정도 쭉 넘어가다가 한성순보
한성승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이 부분을 집중을 해야겠구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개화당의 한 인사가 또 개화 개념을 제시했다. 그럼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은 산문단은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거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요. 다 기억 어디에 있는 정도, 어디에 있다라는 정도. 만을 생각하고 뒤에 문제가 났을 때 이 부분도 바로 꽂힐 수 있도록 그 정도로만 정리를. 그게 정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다, 이게 무슨 뜻이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러다 근데 갑신정변 나는 그 읽으면서 내용이 다 머릿속에 들어왔거든. 그렇지 않은 지문도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모든 지문에, 모든 비문학 지문에 다 통하는 그러한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데는 통하고 어떤 데 통하지 않으면은 그건 일관성이 없죠. 제가 오케이. 알려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갑신정변 그러면 지금 이게 뭔가 지금 통시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통식이라는 것은 시간 순서가 구나. 라는 이 글의 공시적은 이제 그 시대 안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그러니까 결론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빨리 읽을 수 있어요. 통시적으로 그러니까 딱딱딱딱딱딱. 뭔가 다르게 나오면 뭔가 여기서 이 한 명 정도 딱 잡고, 나오고 그다음에 근데 뭔가 잡고. 또 다른 꼭지가 나오는구나. 그럼 그 정도 잡고 그렇게 잡고 나면서 낙육강식 잡고, 신문화운동 잡고, 천주슈 잡고, 그다음에 옌프 잡고, 천두슈 잡고, 그다음 장신마이 잡고 대충 어떤 부분이다. 전부 다 무슨 짱깨 이런 중국집 이름 같은데. 장신마이는 또 잡고, 뭔가 또 거기 또 비판을 하고 과학만두주 잡고 이런 식으로 신문화운동 잡고 등등등. 오케이. 자, 4번 들어갈게. 네. 육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문, 서양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기항위에도 이어졌다. 오케이. 2.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늘사늑약 이후에 제기되었다.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오케이. 3번에 나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5. 나번에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답은 4번?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5번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로서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오케이. 환성순보와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3번 환성순보와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자인 왕을 개화의 실행 주체로 상정하였다. 이 부분이 살짝 기억이 안 나네. 한성순보 또 올라가가지고 한성순보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기술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이 개념은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체, 인민이 주체이기 때문에 한성순보와 개당의 한인사의 개화 개념은 통치자인 왕을 개화의 실행 답은 3번? 잠깐만.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갑신정변의 개화의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다. 답은 4번이네? 갑신정변은 개화의 주체를 왕에게 부여하지 않았죠. 그건 통치권의 도전으로 이해가 되었죠. 5번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이거는 이거 읽어도 내용을 다 찾아가야 되네 다시?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장님이 지금 아까 전에 이게 자세히 읽으셨잖아요. 그냥 국어 선생님들이 하시는 방법인데 실제로 할 때는 그리고 나서 문제 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앞에 내용 다 날아갑니다. 다 잊어버려. 싹 다 잊어버려. 하나도 기억. 대가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럼 기억나는 건 뭐냐? 제가 말했죠. 꼭지 잡아서 그것만 기억이 나야 돼요. 뭘? 이 꼭지. 시급성을 니은은 철학을 부인한다. 결국은 기억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스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 익숙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 좀 많이 풀어봐야 되죠. 짜증나는데? 기억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정하는 태도를 니은 국가의 폐허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하월? 예? 4번이 답이라고요? 과학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이다. 5번 기억은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두 축을 이루는 학문이라는 견해. 니은은 또 이것도 역시 문제를 보기 이제 무섭다. 니은은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답은 5번이죠.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에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임을 인정할 니은이 누군데? 천두슈.
와 이제 막 헷갈리죠. 헷갈린다. 아, 엄청 씨. 그래서 이게 체력이 필요합니다. 국어적인 체력이 굉장히 아, 필요합니다. 과학 만능주의잖아. 네. 니은은 기억은 생존 위해서 니은은 과학 방법에 양받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을 부인하는 집장이. 답은 3번인 것 같은데? 3번요? 음. 제가 조금 전에 3번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4번 기억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정하는 태도를, 그 다음에 니은은 전쟁의 폐허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 전쟁의 폐허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 전쟁의 폐허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 때문이다 라고 말했지. 4번도 괜찮은데? 4번 적절한 거. 4번도 틀렸지. 아 머리야. 비판. 잠깐만. 태도를 비판했다. 이거 잠깐만요. 시급성을 부인했다. 철학을 부인했다. 태도를 비판했다. 주장을 비판했다. 기억은 인격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체의 정립.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계속 읽게 되죠. 기억은 인격 계속 읽게 수양을 되죠.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니은은 전통적 사유의 방식에 기반을 둔. 답 1번. 근데 니은이 천두슈죠. 음. 천두슈는 전통적인 것은 다 쫓아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전통 사유에 기반을 둔다고요? 니은은 철학이. 돌아버리겠죠. 잠깐만 쉬었다. 잠깐만 이거 잠깐만 1번 쉬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완전 멘탈 틀리네 이거. 이거 저거 내가 읽으면서 이게 정말 좋은 글이야라고 읽으면서 그렇게 읽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 풀 때 더 힘들 수가 있어. 감동받고 원장님이 그러니까 원장님은 물론 아까 전에 그냥 이렇게 물론 국어 선생님들도 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감동 주지 말라. 문제 풀 때는 읽어 나가면서 이 부분 읽고 체크하고 부분만 알면 돼요. 나중에 어차피 다시 돌아와서 확인할 거니까. 이게 추론을 하면 안 되네.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물론 추론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영어는 추론이 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추론이 아니라 이거는 여기 있는 지금 선지가 이런 문제는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이 가져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맞춰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게 아니고 이거 뭘까 이게 뭔가 좀 여기 깊은 무언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나 자꾸 추론하게 돼. 이렇게 되면 한 문제도 못 풀어요. 이렇게 되면은 7번 몇 번인데? 완전히 문명의 주체. 지문에 잠깐만. 그대로 있어. 그대로. 주체 인식의 중국. 맞네? 답을 알고 보면 2번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읽은 것 외에 음. 뭔가 깊은 것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간이 자꾸 가고 여기 영어와 국어의 차이점이구나. 요 주체 인식의 준거라는 걸 본 순간 주체 인식의 준거라는 말이 어디 있지라면은 바로 여기 있거든요. 박으시 바로.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 서양 근대 똑같네 완전히. 그렇게 찾아 나가면 돼요. 근데 와, 피곤하다. 와, 진짜 이게 진짜 그러니까 아니 머릿속에 이게 일단 어떻게 또 다시 찾아가. 진짜 너무 귀찮은데 이거. 진짜 딱 까놓고 말해서 국어는 우리말이잖아. 근데 영어는 우리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어를 일단 읽을 수 있다는 거는 문법과 단어와 구분이 일단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짧은 글이라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어는 이게 우리말이잖아요. 그럼 물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단어를 묻겠습니까? 문법을 묻겠습니까? 뭘 묻겠습니까? 결국 물을 게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디실디실 꽈놓는 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막 꽈놔서 학생들이 어렵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말인데 뭘 더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긴 글을 해가지고 막 찾게 만들고 그게 국어입니다. 오케이, 다시 힘을 내볼게. 가에서 한손. 원장님이 처음에 하셨을 때는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듯이 하셨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문제 풀 때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굉장히 빠르게 풀면서 을사늑약 나왔고 한성수보 나왔고 지금 지쳤어. 맞습니다. 굉장히 지쳐서 그게 굉장히 지칩니다. 이제 더 못하겠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은 다 이게 이렇게 좀 수긍이 가는 부분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겠어.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내가 요거를 정신이 괜찮을 때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아. 다시 풀고 빨리 찾아가는 연습을 맞습니다.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미 너무 지쳐버렸어. 이거를 근데 그 근대 뭐의 주체 그럴 거에 제가 말 안 드렸는데 그 지문에 있는 문구가 선지에 있는 문구가 지문에 그대로 있어요. 진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어디 있지? 그러니까
일단 한성수능법 어디 있다는 건 알아야죠. 자, 그러면 그렇지 모르면 그 안 뒤에 되고. 있는 그 10번에서 13번까지 중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전부 다 노이즈 모델과 확산 모델과 그다음에 그 순학산 과정과 잠재 표현과 그다음에 기계학습 이 등등에 대해서 먼저 딱딱 그걸 잡고 예, 핵심 맞습니다. 단어 잡고 예, 예. 그다음에 확산 모델 그다음에 지도 학습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데 자, 이것 지금 너무 길지 않아요? 이러면 확산 모델이 지도 학습을 사용하는 점에서 주목하고 지도 학습 방법이 확산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며 읽었다. 이걸 그냥 그대로 찾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 문제 있죠. 그 개화 이 문제. 어. 이 문제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어. 뭐 개섭, 개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진짜 그대로 다 적용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조금 읽다가 보면은 아, 이게 논리가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걸 조금 느낌이 옵니다. 일단 로직이라고 하죠.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것도 좀 느낌이 오는데 일단 내가 이거를 나의 방식으로 충분히 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풀었을 때 오답과 정답을 체크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풀었던 방법을 근데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판단해야지. 이게 내가 공부를 딱 했더니 이게 읽고 나서 이게 어디 있지 하면서 이렇게 같이 푸니까 이거는 풀이 방법이 안 돼. 내가 먼저 풀고 국어 방법 알겠어. 내가 먼저 풀고 답을 체크하고 일단은 집중해서 한 개씩 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질문이 있는 부분들을 내가 질문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 개씩 풀다가는 이거는 지치고 끝도 없고. 맞습니다. 진짜 내가 혼자 집중해서 내가 말하면서 한번 풀어본 뒤에 답을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앞에 거 지금 다 까먹었거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풀고 다시 나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고. 어제 내가 문자 보내면서 같이 풀어보자 막 이랬잖아. 근데 그게 제가 생각보다 완전 내가 오판한 거네. 제가 이게 그때 그랬을 때 원장님 그랬을 때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 게 안 그래도 한 어제 이유가 그래놓고 카톡에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얘가 왜 답을 안 하지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제가 뭔지 알겠다. 이걸 하면서 이게 이게 생각과는 어떤 다른 부분에서 원장님한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제 확신이 안 가서 음. 제가 연구를 하고 하면서 내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 나는 이거 얼마 하다가 지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하자 해서 제가 카톡에 답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뭔지 알겠다. 이게 아니다. 이게 내가 그러니까 원장님이 오판했다. 처음에 읽으실 국어를 때도 만만하게 받고 또 그리고 어떤 방법론에서 차원에서 내가 영어로 그냥 풀듯이 국어를 풀면 될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완전히 풀이 방법이 달랐어. 예, 너무 막 원장님은 깊이 들어가려고 하셨는데 의외로 선지의 문구가 지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국어랑 영어의 풀이 방법이 완전 달랐네. 예, 그대로. 근데 문제는 예. 동의어는 중요하지 않네? 동의어? 뭐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단어를 이 단어로 동의어가 바뀌거나 패러프레이즈하는 거요? 우리가 이게 모국어잖아요.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영어는 동의어 하나가 장난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 그러니까 하나에 대한 동의어가 작살나게 딱 그 박혀 동의어를 있으면 다 아는 사람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어는 그냥 쭉쭉쭉 그러니까 국어가 어렵다, 영어가 어렵다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국어는 국어 나름대로의 풀이 방식이 있고 영어는 영어 나름대로의 풀이 방식이 있구나. 풀이 방식이라기보다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거.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깊게 원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깊게 생각해서 풀게 되면은 그런 문제는 나중에 오답 논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들도 그것만은 정말 피하고 싶어요. 영어는 추론해서 어려우면 추론해서 한 단계 깊이만 생각하면 답이 바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오답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출제위원들은 이 선지에 있는 이 문구가 이 지문에 있는 문구와 그대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그렇게 해야 오답 논쟁이 나왔을 때 여기 있잖아. 내가 이거 그대로 쓴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할 말이 없거든요. 오케이. 일단은 내가 이거를 주말에 내일 주일이니까 내일 오늘 영어 편집하고 내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밥을 먹고 그다음 바로 빡 해가지고 비문학 3개를 딱 풀어볼게요. 풀어본 뒤에 답을 채점해보고 어디서 어디인지 그리고 몇 분이 걸렸는지까지 한번 시간 다 재볼 거야. 다 재본 뒤에 그 다음에 오답도 다시 체크해본 뒤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볼게. 그리고 뭔지 알겠어요. 국어 풀이 방식과 영어 풀이 방식이 이렇게 달랐다는 건 내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배경식을 아는면은 그만큼 빨리 풀고 빨리 이해하고 금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근데 국어는 역시 한글로 꼬아놨기 때문에 한글을 꼬아내는 걸 풀어내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꼬아놨는데 그 꼬아놨는 걸 다시 풀 수 있느냐? 실타리를 풀어서 맞아. 그래서 맞출 수 있느냐? 얽힌 줄을 한 줄로 직선으로 팽팽하게 딱
고정시키 정렬하는 맞습니다. 그런 능력이 결국 그걸 필요해서 묻는 겁니다. 영어는 그냥 바로 빵 뭐 이경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훨씬 더 마음이 이해가 편해요. 편하지. 내가 그리고 이제 또 갑신정변 또 신문화운동까지 알거든 나는. 아니까 그리고 뭐 얘는 과학 만능주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근데 그 독해는 정도로만 하고 됐는데 하는데 그걸로 토론하면 토론하겠는데 그걸 가지고 국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뭐지 이렇게 돼버리네. 그렇죠. 그러니까 와, 이게 결국 완전 내가 출제위원들은 이 지문을 가지고 지문을 그대로 선지에 옮기는 거예요. 근데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렇게 순서도 약간 바꾸고 뭐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선지에 있는 그 어떤 문구는 지문에서 그대로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야, 그건 그러니까- 반칙 아니야? 예? 그렇게 얍삽하게 문제 내는 건 반칙 아니냐고. 근데 그거를 묻는 거예요. 원래 국어에서 묻는 건 그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10년 전, 20년, 30년부터 계속 그걸 물어봤었어? 예, 맞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내가 계속 그랬어. 그게 우리 원칙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오답 논쟁이 생깁니다. 본문에 있는 것을 있고 없는 것을 없다고 찾아내는 그 기술 그렇죠. 자체가 되게 빠른데 그것만 되면 그거는 능통한다면 그게 얼마 걸려 시간이? 이게 한 달 하면 돼? 나 같은 입장인데 내 정도 문해력에서 빡세게 하면요. 한 달이면 돼? 한 잘한 조금 어느 쪽으로 좀 내가 좀 끼어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뭐야 나 그런 학생들은 한 2달 정도 하면은 빡세게 하면 돼? 갑자기 1등급이 확 나오더라고요. 아 오케이.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오케이. 걔들이 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나 같았구나 지금. 맞습니다. 3등급이 애들이에요. 3등급인 애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얘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보면은 사고방식이 뭔지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국어를 약간 원장님처럼 생각하시죠. 내가 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무지했지. 그러니까 무의식 무지에서 의식적 무지.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지금 된 상태거든. 그럼 여기서 맞아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요걸 조금 지문 몇 개 더 풀어보고 빡세게 요걸 10년치 걸 딱 풀어서 딱 풀어버리면은 바로 올라가면은 그다음부터는 나는 가르치는 능력은 되니까 나도 국어쌤 될 수 있어. 3등급인 애들은 굉장히 열심히 한 애들이고 자기에 대해서 내가 왜 안 나오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애들이고 어느 정도 배경 지식도 많이 갖춰져 있는 애들이에요. 걔들한테 뭘 딱 건드리냐면은 국어 출제위원들이 뭐 원하는 게 뭔지 알아? 그걸 딱 건드려주면은 얘들이 이 국어 영역이란 거의 본질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면서 그 국어의 아는 본질. 순간 바로 1등급이 찍히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케이.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이제 문제 그걸 지금 오늘 배운 거잖아 내가. 예, 원장님 조금 얍삽하다고 생각하신 게 뭔지 알겠어요. 그 얍삽함을 인정하고 그 그렇죠. 얍삽함을 공략하라는 거지. 맞습니다. 같이 얍삽해지면 되는 거예요. 좋아, 씨, 내가 얼마나 얍삽한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내가 독하게 내가 이제 독하게 맘먹고 그 얍삽함으로 이겨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덤벼서 하도록 해서 다음 주에 풀어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풀어서 보여드릴게요.